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0시 1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9,300, 4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살짝 보면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CPI 발표 있기 전, 발표 있고 나서 그리고 이후 움직임 그리고 오늘까지 움직임인데요. 진짜 다이나믹하죠. 이게 뭐 크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엄청난 변동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도 비트코인도 지금 꽤 오래 횡보했던 것 치고는 좀 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좀 그런 변동성이 살짝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막 1시간 봉 이렇게 계속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전히 이런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 있고 아직 바닥이 뚫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의 어떤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어떤 화력이 딱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며칠 해가지고 비트가 이렇게 되게 막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의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자발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거의 이제 시체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쇠퇴를 많이 했는데 좀 메이저 알트들이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상승이 더 좋은 얘들도 많이 있죠. 보시면은 이런 뭐 클레이 이런 얘들은 뭐 진짜 나락을 가고 있고 계속해서 나락을 가고 있고, 보시면은 전저점을 찍고 있는 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사이클로도요. 이런 얘들 좀 제외하고 비트랑 그나마 엇비슷하게 뭔가 키 맞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 봉으로만 살짝만 봐도 비트보다 오히려 더 방어가 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몇몇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많이들 보시고 이제 오늘은 또 이슈가 몇 개 있어서 그런 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저점은 사실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최대한 저번에 이제 알려드렸었던 그런 지표들,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죠. 근데 이거는 뭐 좀 많이 망가졌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가져온 건 아닌데 이제 이 색깔을 좀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이게 초록색, 좀 이거 자주 가져오는 차트죠. 초록색이 좀 진해지고 되게 뭔가 이런 푸르스름한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 좀 쨍한 초록색일 때 저번 그리고 저저번 사이클에서의 저점이 좀 많이 새겨졌었다. 지금 이제 곧 그런 좀 색깔이 잘 이렇게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보입니다. 좀 밝은 초록색, 가장 밝은 초록색일 때 좀 저점이 이게 갱신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암호화폐 사이클로만 봤을 때 이제 올 연말, 그러니까 4분기 이후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해서 그 사이에 크립토 시장 마켓 자체만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지금 이제 매크로 거시 경제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점의 해석은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고 암호화폐만의 이제 저점, 사이클 예상,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경제 관점에서의 어떤 뭐 금리 인상과 더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이 이제 좀 크로스되는 그런 하단을 좀 보시면서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충분히 뭐 저렴하다 이런 말들도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베팅을 항상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 한 번 더 난다. 근데 그게 저점이다. 그러면은 진짜 나중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자산은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를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배로 하니까 좀 적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좀 뭐 이제 각자 이제 베팅에 맞게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제가 좀 자료 조사하다가 이제 갑자기 보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좀 며칠 됐죠? 한 이틀 정도 된 그런 이제 상장 기사인데 뉴스인데 일루비움이 한창 이제 작년 올 1분기인가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약간 P2E라든지 이런 쪽 섹션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토큰인데 이거 제가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봅시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었네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한창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11, 12, 1월 이때가 한창 고점이었고 그때 그죠 거의 막 1500까지도 이제 갔었고 고점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불까지 갔었는데 한 뭐 40토막 정도 냈죠. 그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우리가 한때는 어떤 특정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섹션 파트에 이제 좀 이렇게 홀려가지고 막 이게 뭔가 미래일 것 같고 막 이게 뭔가 진짜 이제 우리의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줄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마저 한때이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이런 것들이 진짜 사이클로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근거 자체는 사이클이다. 사이클 말고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사이클이 이제 좀 막을 내릴 무렵에는 이런 거는 끝없이 추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게 곧 기회이자 진짜 이게 잘 도망가야 하는 폭탄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음 사이클에도 분명히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 트렌드가 나올 것이고 섹션이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투자했을 때 그런 막 20배, 30배, 40배, 50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승을 우리는 여기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고점에 팔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 정도에서는 대충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했었던 게 거의 11월 요 정도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리하고 나중에 이렇게 또 돌아보면 사이클이 끝나고 돌아보면 참 잘 팔았더라.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한 218불 정도에 거의 다 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아까웠어요. 왜냐면은 전고점이 249불이잖아. 그러면은 거의 제가 팔고도 한 10% 내지 더 갔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이클이 끝나고 보면은 좀 이렇게 되는 애들이 태반이다. 거의 대부분이고 일루비움은 좀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좀 아실만한 토큰이 뭐가 있을까? 게임파이 관련해서 아틀라스 한번 봅시다. 스타 아틀라스는 이제 좀 NFT라든지 솔라나 관련해가지고도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었던 얘가 거의 0.2달러가 전고점이었던 친구가 지금 0.2에서 얘도 지금 거의 50토막이 난 거죠. 비슷하네. 50토막. 아까 걔도 40토막이었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락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들 앞에서 이렇게 ICO 이때 이거 IEO FTX IEO 당첨돼 가지고 하신 분들은 100만 원인가요? 투자해 가지고 뭐 1억 바로 뽕 뽑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꺼진다.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사이클에서 특정 프로젝트들 어떤 섹션들 트렌드들 항상 똑같은 패턴이다. 이게 21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18년, 17, 18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약간 그 어떤 시장의 중심이 딱 있을 때 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다만 이런 상승 초입과 그리고 그 어떤 아직 하락장이 좀 오기 전 시간이 남았을 때까지는 좀 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이 나게 해주는 이런 상장 기사여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하여튼 이거 말고도 진짜 뭐가 많죠.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했는데 나락을 갔던, 상패를 했던, 혹은 먼지처럼 막 뭐 20토막은 기본이 나 있는 그런 애들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 호주머니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보고 공부한 거라고 셈 치고, 진짜 다음 사이클에는 좀 더 정신 차리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이클도 진짜 큰 사이클에서 개념, 그러니까 큰 사이클에서의 개념 자체는 이제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 한 번 사이클의 안에서는 좀 더 작은 사이클의 개념은 뭐다? 여러분, 일단 처음 비트가 스타트를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들이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준 메이저 그리고 잡코인들까지도 다 펌핑, 그 사이클에 대한 개념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좀 거시 개념의 사이클과 좀 더 이제 작은 개념, 그 사이클 내 사이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마 가장 먼저 올라갈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20년 대와 마찬가지로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마 스타트는 비트코인이 좀 폭발적인 상승으로 다음 사이클을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 첫 빠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좀 위주로 많이 모아 두셔야 되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알트들 많이 모아봤자 그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는 비중은 조금 내가 관심 주는 정도로만, 그냥 씨앗 하나 두 개 뿌리는 정도로만 가져가시고, 웬만하면 좀 메이저 포트폴리오 위주로, 이 비트 이더 말고는 뭐 사실 애매한데, 저는 좀 더 비트에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트 다음이 메이저 알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21년 사이클 기준으로요, 뭐 카르다노, 그리고 뭐 분브라든지 뭐 코스모스, 폴카닷 이런 친구들이, 진짜 아발란체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었죠. 당시에 기억을 다 하시나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트가 이제 주도로 가고 나서 다음으로 되게 많이 올랐었던 게 뭐 폴카닷, 코스모스, 뭐 이더리움, 이제 분브 이런 친구들이었고요. 카르다노도 마찬가지. 그리고 솔라나라든지 솔라나 같은 친구는요 조금 나중에 올랐어요. 조금 오히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출시되어 있던 코인이 아니라 약간 좀 감춰져 있던 보석이라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나중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팬텀, 폴리곤, 솔라나, 아발란체, 분브 이런 얘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이 말도 안 되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진짜 막 개 잡코인들 있죠. 지금 막 상폐돼서 없어지거나 막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이제 잘 기억을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진짜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이제 뭐 수익률 100배 이런 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 2의 솔라나, 아바란체, 루나 이런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죠. 이런 자료들로부터, 그러니까 자료부터 벌써 앱토스랑 수위가 껴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앱토스 수위가 이렇게 나란히 좀 껴있는 자료가 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뭐 아직 코인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친구들 분명히 다음 사이클, 이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지금 더 많이 좀 하이프를 받았고 주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파티가 너무 그 뭐라 하지 그거를, 갑자기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났네요. 그러니까 알려진 뭐였지? 하여튼 그 있잖아요, 고사성어 같은 거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 하여튼 있는데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여튼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앱토스랑 수위 말고도 분명히 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주로 지금 공부하셔서 찾아내시고 다음 사이클에 내가 이 친구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 중이라면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애들 찜콩 해두는 느낌으로 뭐 한 만원, 10만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형태의 투자 괜찮다고 보이고, 앱소스랑 수위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이제 방식이라든지 뭐 T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TPS 나와 있죠. 앱토스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이게 발표를 하기로는 16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솔라나가 한창 이제 막 TPS 엄청 빠르다, 막 처리 속도 빠르다 했는데 그게 이제 5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3배 좀 더 넘는 16만이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5만만 돼도 엄청 빠르다라고 느끼는 정도 아닌가? 제가 기술적인 거는 아마 잘 몰라가지고 거의 이제 하여튼 이런 느낌이고요. 또 어떻게 생태계가 흘러갈지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뭐 덱스랑 뭐 NFT랑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잘 들어올지는 또 봐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브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 트론 같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갑자기 녹화 안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뭐 팬텀도 마찬가지죠. 팬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 루나도 마찬가지.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성공하는 레이어 1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또 같이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의 어떤 수장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개발자든 간에, 혹은 VC 굉장히 큰 그 생태계에서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VC라든지 뭐 투자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전면에서 약간 좀 똘끼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면에서 막 홍보하고 샤라웃 해주고 뭔가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가격적으로는 진짜 많이 올랐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쌤이 완전 이런 식으로 막 투자 엄청 해가지고 막 난리 치면서 이제 리드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를 주목을 시키고 막 이렇게 생태계 확장하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은 뭐 비탈릭 옛날부터 유명했었고, 팬텀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폴카닷도 어느 정도 있었고, 뭐 분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었고, 루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도형이 그런 포지션이 있었죠. 그리고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조금 대놓고는 아니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도지 파더라는 타이틀로 이게 엄청 해주니까 도지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시총 상위에 좀 올라갔었던 친구들을 보면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볼 거는 뭐냐면,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분부 방금 얘기 좀 나왔었는데, 분부가 좀 소각을 이제 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하죠. 그래서 올 4분기죠. 4분기 이제 소각 발표를 했었는데, 4분기 맞나요? 3분기 건가요? 하여튼 21번째 소각 이슈가 있었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거 그 소각 그 달러 같이 보면은 얘네 매출이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일부 어떤 퍼센티지로 이제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확실히 작년이 완전 불장이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액수를 소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요 정도 약간 반토막 조금 안 되게 한 3, 40%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여전히 건재하고, 이때가 이제 저번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시장이 커진 건 맞고, 왜냐면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뭐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부 가격만 봐도 알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분부를 좀 보면서 이제 진짜 분부 제2의 분부 뭐 없을까? 제2 FTT 뭐 이런 거 없을까? 좀 계속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좀 의외의 것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의외의 것이 뭐냐면은 일단 이거 보기 전에
그 의외의 것을 보기 전에 이거는 거래소별로 이제 볼륨이죠. 볼륨을 좀 표시를 한 건데 바이낸스가 뭐 단연코 1위고 이거 현물입니다. 현물 기준. 그 선물까지 하면은 말도 안 돼 넘사벽 1위예요. 바이낸스가. 근데 이제 현물로만 봐도 바이낸스 1등, 그리고 OKX, FTX, 코인베이스, 쿠코인, 바이비트 이런 식으로 좀 순위가 쭉 따라오고 있고 MX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시라든지 이런 허수 거래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집계는 안 되는 것 같고 후오비 같은 경우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후오비는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그래서 딱 오늘 얘기할 게 딱 후오비였죠. 후오비가 이번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후오비를 인수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후오비 토큰을 가지고 뭐 얘네들이 이제 뭐 주식 이런 게 없으니까 지분을 갖다가 후오비 토큰으로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은데 후오비 토큰을 갖다가 7,400만 개 후오비 토큰을 저스틴 선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이제 운용을 하면서 그 뭐야 나중에 이제 그 CEO까지 갈까요? 하여튼 그런 자리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토큰을 계속해서 이제 저스틴 선이 엄청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후오비 토큰을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잘 키워볼 것이다. 후오비 이제 토큰의 생태계가 후오비 에코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랑 자기가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 중인 트론 생태계랑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굉장히 키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후오비 토큰이 좀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올랐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보면 조금 초라하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딱 2배 올랐네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2배.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좀 올라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후오비 같은 경우도 약간 중국 커뮤니티 기반이라서 우리나라라든지 이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긴 한데 그럼에도 뭐 후오비 토큰을 뭐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중국 시장을 갖다가 좀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스틴 선 이런 친구들의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약간 좀 약팔이 같아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트론 같은 경우도 TBL 보시면요 굉장히 높아요. 트론도 이제 저번에 뭐 USDD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하고 지금 보시면 TBL도 거의 뭐 BSC랑 좀 맞먹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 물론 좀 허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오비까지 인수해가지고 뭔가 딱 그 삼박자죠. 생태계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어떤 인지도 영향력 그 대표의 영향력 이게 되게 약간 바이낸스로 치면은 바이낸스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생태계 그리고 창펑자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솔라나라고 치면은 샌뱅크먼 있고 FTX 있고 이게 솔라나 이 삼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스틴 선이 약간 짝퉁 느낌으로다가 호비 너무 약간 그건가? 호비 하여튼 호비 뭐 트론이랑 그 뭐야 호비 토큰 이런 것들 호비 생태계 트론 생태계 그리고 저스틴 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좀 빌드업을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 토큰들 트론이라든지 호비 토큰을 지금 뭐 사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눈여겨보시는 느낌으로다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론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스트라든지 뭐 호비 생태계에 있는 그 엠덱스라는 이제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상승률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이런 기회들도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일주일 만에 몇 프로가 올랐냐면요, 한 4배? 4배 조금 안 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상승이 있었고 400%가 올랐어요. 엄청 큰 상승이 있었고, 이런 생태 세계들이 우리가 이제 비록 관심을 잘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생태 세계지만, 그럼에도 이제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중국 쪽 후오비는 사실 이렇게 메이저가 아니긴 하지만, 마이너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유명한 다들 알만한 그런 생태계입니다, 사실. 좀 오늘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텔레그램 방이랑 막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헤이비트 이거 홍보 받거나 광고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미로 할 만한 이벤트여가지고 최대 이제 1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뭐냐면은 이 카페가 있거든요. 헤이비트라는 카페. 그러니까 헤이비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투자 저기 뭐야 자금 관리하는 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헤이버디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내일 비트코인의 가격을 맞추면은 이제 10번 맞추면은 1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투표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뭐 좀 이거 너무 글이 장황하다, 카페 글이라서. 그래서 투표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맞추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미로 제가 링크를 뭐 걸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보시면은 대신에 이제 이거는 뭐 기간 동안 연속 10번이에요. 좀 빡세긴 한데, TV라면 투표 끝나기 뭐 한두 시간, 뭐 1시간 전 무렵쯤에 해서 투표하시면 웬만하면 좀 맞출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을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막 요즘 크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좀 그런 100만 원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막 뭐를 막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좋은 정보가 없어서, 저런 짜바리 이벤트들이라도 좀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좀 챙기시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